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5월 14일 정오입니다. 말이 씨가 된다는 게 요사이 실감이 납니다. 선거 기간 중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나와가지고 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인 열린민주당, 더불어시민당을 향해서 둘 다 조국 수호 정당 아니냐. 조국 하니까 그런데 조국이라고 해야 되겠군요. 조국 전 법무장관, 조국 수호 정당 아니냐. 두 정당이 총선 뒤에 합쳐서 조국 대통령을 만들기 하겠다는 생각도 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미래한국당 원유철 대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해가지고 한때 총선 전에 이번 선거는 조국이냐 윤석열이라는 를 놓고 다투는 선거다. 이번 총선에서 여당이 대승하면은 조국 대통령 만들기로 가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물러나게 될 것이다. 위축될 것이다. 이런 프레임을 만들기도 했는데 요사이 이 말이 실천이 되는 것 같아요. 실현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오늘 아침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란 게 어제 이 열린민주당 대표 최강욱 씨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전화를 걸어가지고 당선을 축하하고 앞으로 이 권력 개혁에 협조해 달라고 하면서 식사 한번 하자고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최강욱 씨가 바로 조국 사건과 관계 있죠. 조국 아들이 자기 변호사 사무실에 와서 인턴을 했다 하는 허위 증명서를 끊어준 혐의로 지금 불구속 기소되어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재판 받는 사람이 비례 후보자로 당선이 돼가지고 국회에 들어가게 되고 그 사람을 물론 청와대에 근무했던 그것도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근무했던 사람인데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걸어가지고 축하하고 협조해달라고 했다는 게 바로 조국 대통령 만들기 협조가 아니냐 하는 의심을 갖게 되는 것도 이것도 합리적 추리의 범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국 수호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이번에 많이 당선됐어요. 조국 전 법무장관 수호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많이 당선이 되었는데 선거가 끝나자마자 정경심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씨가 아무런 조건 없이 석방이 됐습니다. 즉 구속 6개월간의 구속 기간이 연장되지 않았어요. 보통 이럴 때 석방을 할 때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 해가지고 주거를 제한하는 게 보통입니다. 근데 그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조국 씨의 동생도 또 석방이 되었습니다. 원래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되었다가 기각됐는데 기각 이유는 부인이 구속재판을 받고 있으므로입니다. 그러면 부인이 석방되면은 조국 씨는 구속돼야 이게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금방 이런 또 뉴스가 나왔어요. 작년 9월 조국 전 법무장관의 자택 압수수색을 지휘했던 서울중앙지검 이광석 부부장 검사가 최근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교롭게도 조 전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구속기간 만기로 석방된 이유라고 한다. 이 부부장은 조국 수사에 참여했을 당시엔 특수 2부 소속이었지만 올 2월 정 교수 입시 비리 의혹,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등의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공판 2부에 배치되었다. 이 부부장은 압수수색 현장에서 조 전 장관의 외압 전화를 받았던 당사자이기도 하다. 그때는 조국 전 장관이 아니라 당시 장관이었습니다. 조국 장관이 처의 상태가 안 좋으니 차분히 압수수색을 해달라고 하자
이 부부장은 난처해하며 절차에 따르겠다고 수차례 답하기도 했었다. 팀장급인 이 부부장은 작년 10월 검찰에 출석한 정 교수를 직접 조사했다. 정 교수가 건강 문제를 이유로 소환에 불응해 애를 먹었다는 말도 있다. 이 부부장은 정 교수 재판 과정에서 법원이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가 적힌 공소장 내용의 변경 신청을 불허하자 재판부에 강하게 항의했던 사람이다. 자, 조국 씨를 수사했던 검사는 그만두고 정경심 동생 연달아 석방이 되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수호에 앞장선 사람에게 격려 전화를 하고, 그러면 이게 어떤 그림이 그려집니까? 그동안에 정치권에서 예상했던 대로 이낙연이 아니라 조국이 문재인의 이념적 계승자가 돼가지고 대통령 후보로 나오는 것 아니냐 하는 의심이 정당화되는 것 아닐까요? 우선 이념적으로 맞습니다. 문재인 씨는 김일성주의자인 신영복을 사상적으로 사상가로 존경한다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제주도 4.3 사건, 즉 남로당이 일으켰던 폭동, 그러나 진압 과정에서 좌우 양민이 다 많이 피해를 본 그 사건을 설명을 하면서 제주가 통일의 꿈을 먼저 꾸다가 고초를 당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는데, 전후 맥락을 보면은 그 통일의 꿈은 자유통일이 아니고 공산통일로 보입니다. 공산통일의 꿈, 그리고 지난 4.27 판문점 선언 2주년에 저음한 청와대 내 회의에서의 발언에서는 4.27은 북한과의 김정은 정권이죠. 김정은과의 연대 그리고 협력이 기본 정신이다라고 했습니다. 반국가 단체와 연대한다면은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라는 그 헌법의 최고 가치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재인 대통령의 이념적 개성자는 이낙연 씨가 아닌 것 같아요. 조국 씨로 보입니다. 왜냐? 조국은 사회주의 혁명 운동에 투신했다가 구속 실형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도 나와서도 자신의 사회주의적 이념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것이 오히려 민주화 운동이었다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국은 레닌주의자입니다. 골수 레닌주의자로서 그 진영에서 이론가였습니다. 그 사람이 쓴 익명이 아니라 필명으로 된 논문을 제가 자세히 읽어보았습니다. 그 논문에는 레닌, 스탈린, 칼 마르크스가 스승으로 등장합니다. 그런 세상을 만들겠다는 꿈, 사회주의자의 꿈, 사회주의 혁명의 꿈을 아직도 간직하고 있는 사람이 조국 씨라는 것은 골수 레닌주의자라는 뜻입니다. 골수 레닌주의자. 조국을 자기 대통령 후보로 밀겠다는 것은 문재인 씨가 철저하게 고수하고 있는 이념적 신조의 자연스러운 발로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낙연이 아니고 지금 1등의 모든 지표에서 1등으로 달리는 이낙연 씨가 아니고 조국일 것이다. 그것이 바로 어제 있었던 이런 일로 벌어지고 있다. 재판 빨리 해가지고 조국에 대해서 말하자면은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고, 그러려면 법원이 협조해야 되는데 김명수 대법원장의 법원은 고분고분하니까 아마 원하는 답이
준비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골수 레닌주의자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었을 때 북한의 김정은과 만나면은 어떤 대화가 오고 갈지, 한반도의 운명에 대해서 대한민국 5천만의 대한민국 국민 8천만, 북한 포함해서 8천만의 운명에 대한 어떤 논의가 있을지까지 한번 여러분 상상력을 발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5월 14일 오전 7시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지금 아나무인으로 노는 사람이 여럿이 있는데 그 필두에 있는 사람, 그 선두에 있는 사람이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그것도 공직기강비서관입니다. 지금은 열린민주당 대표입니다. 열린민주당 대표. 이 사람은 절대로 출마를 해서는 안 될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피고인이 돼가지고 재판을 받고 있는데 조국 관련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조국 씨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기소되어 가지고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을 출마시킨 것도 문제지만은 열린민주당입니다. 열린민주당이라는 비례 전담 정당입니다.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느냐? 문재인 대통령이 전화를 했습니다. 열린민주당 최강욱 신임 대표에게 취임 축하 전화를 했고, 이 전화를 했다는 사실을 열린민주당이 공개를 했습니다. 이 열린민주당이 세석을 얻었는데 조국 수호 정당이라고 보면 됩니다. 조국 수호, 온갖 비리의 온상인 조국 수호 정당, 그것도 그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피고인이 된 사람이 국회의원 당선자가 되더니 이제 대통령이 전화를 했답니다. 이 기사를 보고 치가 떨린다는 표현이 생각났습니다. 치가 떨린다. 7분간 통화를 했는데 총선 과정에서 동고동락한 열린민주당 후보들과 당원들께 격려와 안부 인사를 전해달라고 했고, 서로 위하면서 협력하는 과정이 참 보기 좋았다고 칭찬을 했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편하게 같이 식사라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자. 그러면서 권력기관 개혁 문제는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의 실질적 구현과 남아있는 입법과제의 완수를 함께 이루어야 할 과제다. 열린민주당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 말은 7월에 헌법에도 근거가 없는 고위공직자 수사처가 출범하니까 여기에 힘을 보태달라는 뜻으로 말했다고 조선일보는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소수 정당 입장에서는 국회 내에서 다른 정당과의 협력이 중요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 최 대표는 국민께 총선 때 등대 정당이 되겠다고 말씀드렸다. 소통과 협력에 주저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했답니다. 이번 총선을 앞두고 창당한 열린민주당은 최강욱 대표를 비롯해가지고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 등을 주축으로 해가지고 민주당과는 형제당이고 친문적통을 내세우는 정당입니다. 자, 이 최강욱이라는 사람이 재판을 받고 있으면은 좀 자숙해야 될 텐데,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가지고 거세게 비판을 하는데, 이렇게 강큰 짓을 할 수 있는 거는 내 뒤에 문재인이가 있다, 이거 아닙니까? 내 뒤에 문재인이가 있으니까 자기를 지금 기소한 검찰을 향해서 개혁을 하라고 합니다. 이게 도둑이 경찰 개혁하라는 것과 큰 차이가 있습니까? 물론 최강욱 씨는 도둑으로
확정되지는 않았지만은 지금 기소된 내용을 보면은 누가 봐도 그 혐의에 진실성이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습니다. 그런데도 개선 장군처럼 이야기하는데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일련의 법치 파괴 행위를 조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역사에 법치 파괴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 분명합니다. 법치 파괴, 안보 파괴, 작금의 복지 파퓰리즘으로 경제의 원칙, 공짜는 없다는 경제의 대원칙을 부수는 경제 파괴, 법치 파괴, 그리고 안보 파괴. 물론 지금 총선 대승으로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지만은 글쎄요, 퇴임할 때 어떤 모습으로 퇴임할지 오늘 이 전화가 하나의 예시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헌법 위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할 때 그리고 헌법에 적힌 대통령의 책무에 대한 규정에 의해서 헌법 수호의 임무가 제일 큽니다. 그런데 오늘 보여준 피고인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축하했다, 또 피고인의 출마를 사실은 방조했다, 이런 행위의 핵심은 법치 파괴입니다. 법치 파괴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 헌법 7조를 위반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헌법 7조는 모든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정치적으로 중립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 최강욱 씨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가 아니라 자기 편을 위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화했다는 것은 이것은 자기 편이면은 피고인이 되어도 이렇게 격려하고 해도 국민들이 어쩔 건데, 국민들이 어쩔 건데, 이런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어쩔 건데, 총선에서 이겼는데 어쩔 건데. 아니, 이런 일이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입니다. 이런 뻔뻔한 법치 파괴. 그리고 세계 어느 나라에도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문명국가라면은. 여러 가지 잘못이 한꺼번에 겹쳤어요. 첫째, 형사 피고인이 출마했다는 거. 그 형사 피고인이 겸손한 게 아니라 검찰에 대해서 노골적인 비판을 일삼고 있다는 것. 여기에 대통령이 자숙을 요청하는 전화를 한 게 아니고 더욱더 그 방향으로 잘하라는 격려 전화를 했다는 것. 이걸 합치면은 헌법 무시, 탄핵감입니다. 헌법 무시. 그리고 인륜을 무시하는 거죠. 인륜, 헌법 전에 인륜과 상식이 있지 않습니까? 상식을 무시하는 거죠.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제3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문재인 정권이 말하는 법치,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법치는 뭐냐? 법치 뭡니까 그게? 자기 편을 위한 법치입니다. 법을, 자기 편을 지키고 상대방을 옥죄하는 쪽으로 법을 활용하는 거죠. 그 영향권 안에 든 법원이 정경심을 조건 없이 석방하고 구속 연장을 하지 않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는 완전히 반대의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을 취급하는 법과 정경심을 취급하는 법이 따로 있는 모양이죠. 이중잣대입니다. 이중잣대. 그리고 조국 동생도 어제 풀어주었습니다. 이게 바로 문재인 정권이 계급투쟁론자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계급투쟁론자는 뭐냐? 이 세상을 우리 편 계급과 상대편 계급으로 나누어 가지고 우리 편 계급에게는 이 최강욱에 대한 태도처럼 무슨 짓을 하든지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상대편 계급에 대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하듯이 모질게 하는 게 이게 계급적 법 적용입니다. 계급투쟁론자들이 정권을 잡으니까 이런 최강욱, 이런 대통령의 전화가
일어나고 있고, 문제는 이런 문재인 대통령이 인기 폭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면은 국민들이 문재인을 닮아가고 있다. 국민들이 법치 파괴, 안보 파괴, 경제 파괴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고 있다. 국가도 자살할 뿐만 아니라 국민도 자살하는 수가 있다 하는 그런 느낌을 주는 치가 떨리는 전화입니다. 치가 떨리는 전화. 그러나 앞으로 문재인 퇴임할 때까지 기간은 2년 남았습니다. 이 2년간에 보수 우파, 자유 우파가 정신을 차린다면은 2022년 대선은 해볼만 합니다. 문제는 문재인 정권,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법치 파괴를 주호영 판사 출신 원내대표, 통합당 원내대표가 어떤 식으로 문제를 제기하느냐, 저처럼 이렇게 흥분하느냐, 아니면 그냥 넘어가느냐, 문제를 제기하더라도 헌법을 가지고 와서 문제를 제기해야 될 것 아닙니까? 헌법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죠. 대통령은 헌법이란 눈밖에 가질 수 없다 하는 게 링컨의 이야기인데, 대통령은 헌법을 파괴하고 있으니까 통합당이라도 헌법이란 잣대로서 이 문제를 엄중하게 다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광화문에서 외쳤던 구호가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인데 태극기로 뭉치고 헌법으로 싸우고 진실로 이기자입니다. 헌법으로 싸워 봅시다. 감사합니다.